안녕하세요. 대구부동산 서입니다. 8월 8일 1일 브리핑 시작합니다. 이 주택 대출이 제 인생을 망쳤습니다. 요 내용 하나 살펴보고요. 호환 마마보다 무섭다는 그것이 온다. 뭔가요 이거? 네, 세무조사입니다. 수십억 강남 아파트. 이거 누가 샀는지 막 뒷조사를 하다 보니까 상당수가 검은머리 외국인이더라. 예, 한국에 살고 있는 부모 그리고 외국에 살고 있는 자녀. 네, 요렇게 검은머리 외국인이 세금도 제대로 내지 않고 증여세 이런 것들 탈루 목적으로 했던 건데요. 아마 집뿐만 아니고 증여세, 취득세, 그리고 불법적으로 이렇게 돈이 오고 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검은 돈들 세무조사로 탈탈 털릴 수 있습니다. 이 세무조사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서울의 고가 아파트 거래는 뚝 끊겼습니다. 지방에서 수도권 주택을 샀다. 세무조사 들어오는 경우 있으니까요. 쉽지 않습니다. 아파트 한 수로 수십억 강남 아파트 산 외국인. 자, 검은머리 외국인이라는 이런 뉴스들이 나옵니다. 너 세무조사 한다. 많이 틀립니다. 진짜 많이 틀려요. 기업체까지 틀립니다. 외국인이 엄청 많이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편법 증여로 샀는 것들 49명 중에서 40%는 한국계 외국인이다. 회사 돈 빼돌려서 100억대 아파트 샀다. 이런 거 다 털리는 거죠, 이제. 거의 아파트 값만큼 돈 털릴 수도 있다. 요거는 오늘 영상 제목 첫 번째인데요. 중국의 집값 74% 폭락. 엄청나게 많이 폭락한 것처럼 하지만 이거는 2선, 3선으로 밀려났을 때 이야기고, 보통은 상하이, 여기는 광주 아파트, 광저우 아파트 30%에서 40%, 대구에도 아파트 요런 거 사례들이 있잖아요. 중국에는 이 유튜브 자료들을 찾다 보면 이런 고백을 하는 곳들, 나 얼마 주고 샀는데 지금 얼마 돼서 힘들다라는 이런 것들이 많은데,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 혹시 이런 사례를 알고 있냐고 물어봤을 때 대답하는 분은 안 계셨어요. 우리는 돈 벌었는 것만 많이 떠벌리고 이렇게 돈을 잃었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야기 나오는 것들이 잘 없어요. 자, 한 사례를 살펴봅니다. 계약금 300만 위안, 1위안이 200원 정도 하니까요. 190원, 200원 정도 하니까 대충 200원 곱해서 6억 주고 대출 16억을 땡겨서 22억짜리 집을 샀습니다. 근데 지금 집값이 14억, 22억이 14억으로 바뀌었다. 40% 정도 하락했나요? 네, 그 정도 느낌 나죠. 35%, 40% 정도. 지금 집을 판다면 2억을 손해봐야 되는 상황이다. 그 대출 냈는 것만 16억 대출 냈는데 집값 다 팔아봐야 대출 2억이 남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 3년 동안 하루에 얼마씩 손해봤냐 보니까 72만원씩 손해를 봤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이 아파트를 사지 않고 광주의 상해에 5성급 호텔 1박에 20만원 청소 다 해줘. 아마 빨래 같은 것도 해결되겠죠. 밥 다 줘. 때 되면 밥 줘. 여기 살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손해봐버렸다. 엄청난 손해입니다. 이거 회복이 안 됩니다. 또 다른 사례 한번 봅니다. 2019년 말 20년 코로나 그맘때니까요. 6억짜리 집을 샀습니다. 인테리어까지 했는 거. 우리 수익률 계산할 때 인테리어하고 돈 들어갔고 부동산 복비라든지 취득세라 이런 거 계산 안 하죠. 그냥 얼마에 샀는데 얼마에 팔았다. 이것만 이야기하고 조금 부풀리는 경향도 있는데요. 여기 다 민낯을 그대로 까발립니다. 7억 들었습니다. 7억. 이자도 엄청나게 많이 냈습니다. 한 8천만 원 냈습니다. 근데 지금 7억 8천 주고 샀던 집이 7억 8천 들였던 집이 6억에 사서 3억 8천이 되었다. 이 대구에도 이런 사례 많잖아요. 저 볼리 내거리, 죽전 내거리 있는 쪽에 아파트들 보면은 이 가격이 이렇게 되는 3억 8천, 6억, 다시 3억 8천. 이런 사례들이 생각보다 꽤 되거든요. 근데 알고 보면 실상은 7억 8천이 들였는데 3억 8천이 되었다. 거의 반 이상 자산이 날아가 버리는 거잖아요. 그마저도 잘 안 팔린다. 대출 잔금이 남아 있어야 하는데 이 은행 빚을 다 갚으려고 하면 25년을 벌어야 한다. 25년을. 5년 동안 헛수고 한 것도 모자라서 25년을 돈을 더 벌어서 그거를 주택담보대출을 계속해서 갚아 나가야 된다. 이게 과연 집을 산 걸까요? 아니면 은행을 조상으로 모신 걸까요?
또 다른 사례 한번 봅니다. 이 주택대출이 제 인생을 망쳤습니다. 오늘 영상 제목이죠. 요 영상 하나 제가 함께 보고픈 영상에 요 영상을 담아놨는데요. 이런 사례들이 무진장 많이 나옵니다. 올해 40살, 이제 인생은 끝난 것 같습니다. 대출을 갚기 위해서 인생을 쏟아부었고 남은 것은 망가진 몸뿐이다. 그저 집 대출 갚고 집 사고, 차 대출 갚고 차 사고, 이게 삶의 전부인가요? 회의감이 듭니다. 처음에 살 때는 꿈에 부풀어서 샀는데 인생이 계획대로 되지는 않으니까요. 요거 쿠팡 좀 댓글 링크 좀 이용해 주세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아실에 여기 원래 있어야 되는 자리가 없어져 버렸죠. 나중에 다시 한번 계속 왜 안 나오지 찾아보니까 매물 증감이라는 것이 다시 떴습니다. 단 이렇게 됐습니다. 아실의 매물 증감 서비스는 원천 데이터 수집 불가. 이 데이터 웹 크롤링으로 끌고 오죠. 웹 크롤링으로 끌고 와서 자료를 하는 것을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불가하게 됐답니다. 뭐 챗 GTP나 이런 자료들도 보면은 막 원천 데이터를 다 끌고 와버리잖아요. 자기가 뭐 똑똑한 척 보이지만 알고 보면 온갖 자료를 다 끌고 와버립니다. 아무튼 당분간 더 이상은 이 아실에 들어갈 일이 없을 것 같다. 아실에 들어갈 일이 없을 것 같다. 하지만 솟아날 구멍은 있다. 오늘의 대구의 매도 물량은 4501건. 이거 이제 아마 제 영상에서만 이 대구의 매물 현황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곳에는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더욱더 시장 분위기를 보려면 제 영상을 봐야 되겠죠. 이걸 나는 어떻게 하느냐? 저는 웹 크롤링 못해요. 지도 펼쳐놓고 숫자 하나하나씩 다 카운트합니다. 요것은 자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아파트와 분양권 개수가 합해진 것입니다. 계속 그렇게 발표가 되어 왔고요. 분양권 매물 개수는 한 2,000개 정도, 그 정도 존재합니다. 순수하게 아파트 매도 물량만 하면 한 38,500개 정도 되는 걸로 나타나네요. 자, 노가다로 숫자 일일이 다 헤아리기로 했다. 이 수도권 사람이 정말 못 알아듣는 사투리 중에 하나. 헤아린다. 어쨌든 숫자 노가다로 일일이 다 헤아리 가지고 자, 요 숫자가 나옵니다. 45,500개 정도의 매물. 전세 월세 물량도 이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전세 월세 물량은 당분간 세지 않도록 꼭 필요한 경우가 있다는 그런 댓글들이 달린다면 찾아보겠지만 이 생각보다 이게 손품이 많이 갑니다. 대구 아파트 거래량 2210건, 6월달 거래량 그리고 7월달은 2800건대 1900건 정도까지 나옵니다. 이미 분위기는 피크를 찍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8월의 거래량은 더 많이 줄어드는 걸로 나옵니다. 대출이 전방위적으로 막히고 있고 금리도 만만치 않게 높다. 금리가 좀 있으면 떨어질 거니까 어제 유럽이 영국인가요? 영국이 기준금리를 0.25% 인하해서 4%가 되었나요? 우리도 아마 낮추는 시간이 오겠죠. 금리 낮추면 날아간다고 이야기했던 사람들 지난번에 금리 한번 낮췄을 때 오히려 대출금리는 더 높아져 버렸거든요. 대출금리는 크게 낮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자, 대구의 거래량 요거 지금 보통 때는 82% 정도 수준의 거래인데요. 지금은 90% 정도 거래가 완료되었다고 보는 게 맞겠더라. 그래서 이렇게 또 비례식으로 계산해 보면 대구의 7월 거래량은 현재 1900건대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 예상 거래량 여기 동그라미 지금 치고 있는 부분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건당 거래 대금 3억 5천. 대출이 이제 줄어들면은 어쩔 수 없다. 젊은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던 정책자금 대출. 그마저도 한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너도 나도 집을 안 사면 집을 못 사게 하는 이런 정책들, 대출 안 내주는 정책들, 그거 서민 다 죽인다고 언론에서는 계속 떠들었거든요. 정말 서민들은 집값이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4,000만원, 집값이 10% 정도 떨어지면 이 세월을 10년, 20년 세월을 벌 수 있죠. 1년에 1,000만원 모을까 말까 하는 그게 보통 서민의 삶인데 집값이 3,000만원 떨어졌다?
3년 인생 보는 거죠. 3년 인생. 근데 또 잘못 꼬이면 앞선 이런 사례들처럼 이렇게 될 수가 있죠. 근데 대구의 집값은 이렇게 하락할 것이냐? 그렇진 않을 것 같다. 앞으로 집에 대해서는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대손 충당금 이 부분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는 이거 거의 안 내거든요. 거의 뭐 해봐야 뭐 조금 조경 꾸미고 페인트 칠 좀 하고 뭐 하는 거 있습니까? 뭐 전력 설비도 바꿔야 되고 외벽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비가 많이 오고 나서 나왔던 게 부산에는 그 오래된 아파트 충정 아파트인가요? 그 비둘기가 산다는 그 아파트. 그거 다 무너져 가거든요. 2등급? 아무튼 이거 뭐 등급 기준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에 놓였지만 더 이상 이주는 불가능하다. 이게 누구 집이잖아. 이거 개인의 사유재산이잖아. 알아서 고쳐서 살아야지. 아이 몰라 나는 몰라. 아파트와 함께 운명을 함께 할래. 거의 이런 분위기로 맞서고 있습니다. 또 다른 곳에 한 곳은 옹벽이 10m 정도 높이 엄청나게 높은 옹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거 시에서 나와서 조치를 해줬다고 그러죠. 이게 사유재산이거든요. 이거. 이 구상권 청구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들어갈 돈이 많습니다. 대손충당금 앞으로 이 부분도 대다수는 아마 감당하고 살아야 된다.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고가 아파트 거래 조금 주춤한 느낌 들죠. 고가 아파트 거래. 뭐 대구에 뭐 아파트 고가 아파트 산다고 세무조사 들어오겠습니까만은 네, 서울이 위축되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별다른 변화가 지금 8월 달에도 뭐 보이지 않는다. 수송구 거래량 지금 90%, 작으면 80%, 많으면 90%. 6월 피크 이후로 꺾인 것은 맞더라. 죄송합니다. 실거래 가격 볼게요. 수성 SK 리더스뷰 46평 12억. 버마 엘리넷들 신고가 나왔습니다. 102.9%. 11억 3,200. 남산 롯데캐슬 센트럴 스카이 101%. 8억 800만원. 8억 800만원. 더샵 리뷰테러 6억 2천. 더샵 리뷰테러가 이 수성 골드 클래스터 센텀이나 이건 4층이긴 하지만 10% 반영하더라도 이게 더 비싸나? 막상 동네 가보면 엄청 대단지고 삐까반짝해 보입니다. 화려합니다. 근데 위에 사람은 별로 없어요. 대다수의 아파트 단지들이 제가 임장을 가보고 해도 사람이 정말 안 돌아다닙니다. 자, 동대구 지역 5억 후반대, 대구역 오페라 W 5억 7천, 5억 7,400. 월배 2차 아이파크 5억 2,300. 계속 가격이 이제 제자리 걸음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 5억 2천에 샀는데 지금도 주가 5억 2천 그대로야. 이게 아니잖아요. 그동안 이 들어갔던 취득할 때부터 들어갔던 비용, 또 뭐 리모델링도 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 그리고 집을 살 때 담보대출해서 들어갔던 비용, 이런 것들도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로 사는 것보다는 싸게 먹힌다. 싸게 먹힌다. 단 많은 대출은 내지 말자. 제 영상은 항상 똑같은 취지로 말씀을 드리죠. 예. 자, 5억 2,300. 여기 전세가율은 전세가는 한 3억, 3억 조금 넘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전세가율 60% 정도 수준. 투자로는 한창 투자하기 좋았던 그 시기에는 금리도 낮고 전세가율도 막 80%, 85% 막 그런 시절이었는데요. 뭐 전세가 귀하다. 뭐 어떻게 해도 전세 가격이 그렇게 터무니없이 높은 그런 모습은 아니거든요. 그건 서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수성을 제르레브 5억. 어느 분이 댓글에 뭐 대구 아파트 신축 아파트 3억 간다 뭐 이런 이야기 있던데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신축 아파트 3억 간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그런 이야기 저는 어디서 본 적도 없거든요. 제 영상도 조금 이렇게 삐딱하게 보시는 분도 계신데 그분들조차도 신축 아파트 3억 간다 이런 글을 쓰는 분들은 안 계시거든요. 말도 안 되는 거 끌고 와가지고 댓글을 달아놨길래 그런 사람이 있냐고 제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월성 레미안 20년차 됩니다. 이제 아파트 45평이 4억 6,800. 9평도 이거 5억 막 5억 후반 이렇게 거의 갔었을 겁니다. 예, 순간의 선택이 아파트 평수를 바꾼다 이런 이야기 과거에도 많이 했었는데요. 이 오래된 아파트들은
비슷한 숙명을 안고 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전력, 보통은 사람들이 한국전력 가격 지금 주가 기준으로 봤을 때 뭐 코로나 그때 한창 떨어졌을 때 뭐 18,000원 정도 수준 하던 것이 지금은 4만원, 뭐 42,000원 이렇게 가는데, 와, 근래에 엄청나게 가격이 치솟았습니다. 그래도 우리 전기요금 오른다고 투덜거리잖아요. 전기요금 오른다고 투덜거려요. 몇 년 사이에 전기요금이 2배가 되어버렸다. 7, 8년 전에는 300kW를 쓰면은 3만원, 뭐 이런 느낌의 딱 인식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300kW를 쓰면은 거의 한 7만원 정도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가게도 힘들다 그러죠. 기업들도 전기요금 너무 비싸다. 나 전기 따로 사가지고 쓸래. 한전 너가 전기 안 쓸래. 이렇게 이야기 날 정도로 기업들도 힘들다고 하는데, 그러면 한전이 꿀 빠는 거죠. 그러면서 한전 주식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르는 모습을 봤습니다. 중국도 지금 사람 죽겠다고 난리예요. 근데 첨단 기업들, 테크 기업들, 이 격차가 벌어지니까 이 부의 이 양극화로 인해서 개인들의 이 자산의 양극화도 있지만 기업들도 이게 수익을 많이 걷어서 또다시 재투자를 하고 R&D 이런 데 많은 비용을 쏟아붓고 이 격차가 점점 벌어져요. 그래서 와, 인류 기업들은 계속 인류 기업이겠구나. 야, 그거 진짜 이제 역전이 점점 힘들어지는, 우리 사회, 개인의 사회도 그렇지만 기업들도 그런 모습이겠구나. 중국도 근래 주식 투자한 그 개인들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개인이 뭔가를 하기에는 와, 몇 억씩 들여가지고 자영업을 한다? 몇 억씩 들여가지고 농사를 짓는다? 뭔가를 한다? 야, 평생을 몸담고 있었던 사람들도 그게 쉽지 않은 영역인데 신규로 들어가서 뭔가를 한다? 더욱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남들이 많이 그 수고로움을 하는 곳에 나도 살짝 그냥 꼽살이 낀다. 이런 느낌으로 봅니다. 자, 집값은 그게 변함이 없고, 그러면 야, 이거 폭락할 거 아니야, 대구 이제? 그렇게는 보지 않거든요. 예. 그러면 이 은행부터 시작해서 모든 시스템이 다 망가지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가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될 것 같지도 않고, 중국에서 저 난리 났다고 하는 것들, 막 60%, 70% 하락했다고 난리 났다고 하는 것들, 대구에도 분명 이 오래된 아파트들 뭐 40%, 50% 가까이 하락하는 이런 사례들이 있잖아요. 아마 중국에서는 뭐 70% 대폭락, 그런 곳들은 이렇게 대구에서 오래된 아파트 같이 한참 외곽에 오래된 아파트들, 그런 극단적인 사례들일 것이고, 오늘 봤던 몇 가지 사례들도 보셨겠지만 뭐 22억짜리 집이 14억이 되었다, 그런 사례들 충분히 있음직한 그런 사례들이잖아요. 뭐 다른 나라들도, 여타의 선진국들도 지금 집값은 고전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이 전해옵니다. 자, 분양권 거래, 직거래 비율 오랜만에 한번 살펴보는데요.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이 한창 22년, 뭐 23년 막 그럴 때는 야, 이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거 니 사라, 이거 물건 괜찮다, 사라. 이 생각보다 직거래 비율이 꽤나 높아졌었거든요. 뭐 30%, 40%에 달할 때도 있었는데, 이제는 누구한테 야, 이건 니가 내 거 니 좀 사갈래? 이렇게 도 받아줄 사람도 사실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신축이고 좋고 하지만 가격이 너무 세더라. 자,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 마칠까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